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더 나가서 중소형 반도체 매수 전략을 설명을 드립니다. 즉, 반도체 매수 전략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죠. 사실 업황이 제일 안 좋을 때가 주가가 바닥이니까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꼼꼼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뭐 말 그대로 작년 3분기 대비 어닝 쇼크 정말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미국은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 AMD 마찬가지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13%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얼마나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는지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공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공시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공시입니다. 보게 되면 작년 3분기 대비 지금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여기는 3분기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인데 발표가 되는데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작년입니다. 작년 3분기. 여기는 올해 3분기. 그리고 여기에는 올해 2분기. 이렇게 공시가 발표되는데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직전 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공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0조 8천억입니다. 10조 8천억. 그러면 직전 분기는 14조 천억입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 줄어들었는 게 마이너스 23%입니다. 마이너스 23%가 줄어들었고요. 작년 3분기에는 15조 8,200억.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31.73%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직전보다도 줄고 작년보다는 무려 31%확 줄어들었죠. 이렇게 공시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뭐 말 그대로 어닝 쇼크죠. 자,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삼성전자가 작년에 비해서 안 좋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공시에서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공시만 딱 보더라도 다음 전략이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 건데 알려드리기 전에 뭐 공시가 어떤지 제가 공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 그래서 먼저 잠정 공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지나갈게요. 중요한 상황은 또 설명을 바로 드릴 거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 연결 기준 잠정 실적 공정 공시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정 공시 그 다음 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잠정 실적이고요. 이 얘기는 연결이니까 삼성전자 밑에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까지 포함된 공시다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잠정 공시는 최종 나오기 전에 먼저 집계를 한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이 대기업은 잠정 공시하고 본 공시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공정 공시죠. 공정 공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실적이라든가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정보가 알려져야 되죠.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알리는 게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정공시를 올렸다. 이후에는 뭐 어디든 뉴스든 아는 사람이든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공정공시를 했기 때문이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 좋게 발표가 됐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이렇게 포함되고 여기에 당기 순이익은 없죠. 발표를 안 하고 있죠. 이건 보통 잠정 실적은
매출액은 사실 뭐 스마트폰 하나 팔면 얼마고 반도체 하나 팔면 얼마다. 그러니까 전체 얼마 팔았다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은 기업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뭐 판매비나 영업비 빼고 그 다음에 원가 빼면 딱 나오죠. 그래서 뭐 원가 관리를 다 하니까 이까지건 바로 나옵니다. 영업이익까지건 뭐 기업들이 분기가 끝나면 바로 나오니까 공시를 하고, 대신 당기순이익에는 여기에다 플러스 영업 외이익, 영업 외 손익을 더해야 되는데, 영업 외 손익은 사실 복잡합니다. 뭐 은행 이자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디 투자했으면 투자 수익, 그리고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뭐 해지를 했으면 파생 해지도 다 합쳐야 되니까 이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영업 외까지 더하면 당기 순이익이 되고요. 여기에서 세금 빼게 되면 법인세, 세금 전 이익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먼저 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보통 잠정실적에서는 여기까지 발표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공시에 대해서 잠정실적 공시는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들어갈게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31.78%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 매수는 조금 있다가 하자,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삼성전자 실적에서 반도체 부분이 정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 장비 부품주까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들은 11월 보통 14, 15일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굳이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보면 보통 대형주들이 먼저 잠정 실적이 발표되고 나중에 중소형 실적이 발표되죠. 될 수 있으면 대형주 실적이 좋은 중소형주 매수하는 게 실적 시즌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는 중소형주만 매매한다고 해서 대형주 실적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 중에 업종대장, 전방산업이죠. 이런 애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살피고 가야 되죠. 자, 팁, 뭐 간단한 팁이지만 사실 주식하면서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특히 반도체 부분 안 좋게 나왔으니까 중소형 반도체는 실적이 발표될 동안 그냥 지켜보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게 나왔는지 살펴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꼼꼼히 지켜봐야 되죠.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누면 여기는 작년입니다. 작년. 여기는 올해입니다. 올해입니다. 보면 매출액은 올해도 76조입니다. 76조. 작년 3분기는 73조.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대신 영업이익이 작년에 앞에 말했지만 15조. 뒷자리는 빼고. 근데 올해는 10조입니다. 10조. 확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작년의 환율입니다. 환율이 평균 한 3분기 평균 환율이 1150원입니다. 1150원. 근데 올해 환율이 1350원입니다. 이 얘기는 뭘 나타내냐 하면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수출주잖아요. 수출주는 환율이 약세로 가면 훨씬 유리하죠. 쉽게 말해서 작년에 외국에 1달러 팔면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재무제표에는 1150원 잡히죠. 근데 올해는 외국에 1달러 팔면 1350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훨씬 증가를 해야 되죠. 환율이 쉽게 말해서 작년보다 한 17% 정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면 작년하고 똑같이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플러스 17% 좋아져야 되죠. 근데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건 그만큼 삼성전자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적이 안 좋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3분기만 또 왜 실적이 안 좋은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3분기 10조 8천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31%, 직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23%확 줄었죠. 준데 보니까 반도체 가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력인 D램 반도체 가격이 2021년입니다. 21년 9월입니다. 9월에 4.1달러에서부터 계속 하락해서 올해 8월까지 2.85달러, 4.1달러에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폭이 마이너스 30%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뭐 실적이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이 사실 바닥이 나오는 시점이 사실은 주가의 바닥이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수요가 줄고 재고가 쌓이니까 반도체 가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만큼 업황이 안 좋다는 거죠. 대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며 수요 증가고 업황이 돌아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부터 딱 시작이 된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업황이 좋습니다 이렇게 판단 드리는 게 아니고 큰 자문사, 큰 어떤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리포트를 내는데 그 중에 사실은 반도체 업황의 리포트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게요. 자, 그 전에 이렇게 볼게요. 그 전에 그렇다면 4분기 반도체 가격 어떻게 될지 사실 3분기까지건 뭐 지금 지나갔으니까 하락을 했고 그러면 4분기는 어떻게 될지 이건 반도체 공급해주는 이런 데서 미리 발표를 해드립니다. 요 데이터는 트랜스포스 뭐 제공을 해주는 데인데 보면 4분기도 안 좋아요. 4분기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한 PC D램도 마이너스 13%에서 최대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한다. 4분기도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사실 4분기도 주가가 확 상승을 하거나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뭐 보통 삼성전자가 서버 D램은 가격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서버 D램도 마이너스 13%에서 30% 이거는 서버입니다. 다 모든 뭐 모바일이라든가 그래픽 모든 D램 반도체는 4분기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까지도 확 움직이긴 어렵다.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매수해야 될지 관심을 가지자고 했을까요? 그건 모건 스탠리 리포트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건 스탠리가 큰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제목이 빙하기가 끝나간답니다. 빙하기가 끝나간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제로 빙하기가 끝나간다 했죠. 그게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 제목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고 하면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내년 1분기가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가 바닥이니까 주가는 그 전에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4분기 정도가 바닥, 4분기 정도부터 매수하고 1분기 업황이 제일 바닥이고 2, 3, 3분기 돌아서면서 실제로 좋아진다. 모건 스탠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4분기도 사실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한다 했죠. 4분기 하락. 그러면 1분기는 뭐 하락폭이 줄어들고 바닥을 형성하고 2분기부터 좋아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당히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대형 어떤 뭐
큰 기업들은 지금부터 매수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큰 기업들 따라 뭐 정권사나 이런 것 따라 지금부터 매수하는 게 아니고 사실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죠.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어느 타이밍에 매수할지 알려드리기 전에 모건 스탠리가 어떤 종목, 아시아에서는 SK 하이닉스, TSMC는 대만 반도체 기업이고 매출액 기준으로 3분기에 삼성전자를 최초로 역전을 할 거다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TSMC 최선호 주로 매수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바닥이 1분기잖아요. 1분기. 그러니까 추가 하락 여력은 뭐 6%에서 15%.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을 했죠. 추가로 하락을 해봐야 큰 하락 여력이 없으니까 매수하라는 얘기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린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니까 어떤 저점을 잡을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 맞춰 중소형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설명을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전에 작년입니다. 작년 모건 스탠리가 작년 8월 11일 리포트에서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 다 매수하라는 리포트를 냈죠. 그러면서 사실 업황도 안 좋고 주가도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리포트는 신뢰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8월 11일부터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10월 4일 이 리포트를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긴 차트인데 요거는 SK 하이닉스 일봉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일봉 차트인데 여기에 보면 거래량이 확 나오면서 한 차례 확 하락을 했죠. 하락. 이때입니다. 이때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겨울이 온다고 리포트를 냈을 때입니다. 이때가 리포트 내고 훅 빠졌지만 주가가 다시 반등 후에 다시 빠졌죠. 다시 하락을 했고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빙하기가 끝났다. 매수 의견을 냈죠. 이때는 겨울이 온다고 매도 의견을 냈고 이번에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매도 의견에 훅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다가 밀렸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아직 반도체 업황은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보면 내년 1분기가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 차례 훅 빠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입니다. 한 7만원 부근에서 매수해야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면 정말 기회가 되는 거죠. 아직 바닥 되려면 남아있고요.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도 보면 이날이죠. 이날 거래량이 나오고 여기에 한번 확 떨어질 때 이때입니다. 이때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가 나올 때입니다. 이때 리포트가 나오고 훅 올랐다가 다시 크게 하락을 했고 이번에 다시 모건 스탠리가 매수 의견을 냈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듯이 올라가다가 다시 되밀렸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죠. 삼성전자도 뭐 5만 전자가 깨지고 밑으로 밀리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매수 매도는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저는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 제가 뒤에는 중소형 반도체 업종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정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매수 시점이 들어오면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려면 구독하셔야겠죠. 구독.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구독돼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구독 클릭하시고 지금은 구독 클릭하는 시간입니다. 구독 클릭하시고 지나가는 길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 구독 클릭하셨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SK 하이닉스인데 아직 역배열이잖아요. 이런 역배열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배열 자체가 뭉쳐지는 기간, 그리고 상바닥을 만들고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외바닥에서 반등이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밀리고 반등이 나오고 헤드 앤 숄더 형태가 만들어지면 정말 좋은 기회고, 훅 밀렸을 때 먼저 선진입, 그리고 헤드 앤 숄더 나올 때 추가 매수, 중요한 시점이 나오면 업황이 좋아지고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41%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모건 스탠리 나오면서 외국인입니다. 이거 지금 보면 외국인 동향을 나타내는데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리포트를 보고, 그리고 급락을 했다가 반등했다가 밀리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다시 대밀렸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등 이렇게 가겠죠. 이 지점에서 1차 매수, 그리고 헤드 앤 숄더가 나오고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2차 매수. 매수 타이밍은 뭐 제일 저점은 이때니까 이때가 오면 또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자,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실질적인 반도체 사이클은 주기가 4년입니다. 4년입니다. 4년. 보면 4년 딱 고점을 형성하고, 이 4년 동안 또 반도체 가격이 고점, 4년 동안 고점 형성을 하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작년 2021년 8월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4년 기준으로 보면 이날입니다. 4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8월에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까지가 사실은 뒤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저점은 좀 일찍 나오겠다고 1분기로 본 겁니다. 1분기. 사실 얘네들 말대로 1분기 저점이 나오면 우리는 한 4분기에 어떤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매수가 시작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가 자기가 생각했는 것보다 조금 달라진다. 그러면 8월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점이.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그래서 요 사이클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4년이다. 이걸 알고 보면 좀 낫죠. 그래서 2년 동안 하락, 2년 동안 상승, 이게 사실은 최근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으니까 지금 하락부터 2년 되면 2022년 8월이 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이때 바닥이 나오니까 내년 2분기입니다. 2분기에 매수할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상황을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대신 여러분들은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건 스탠리 리포트, 이 정도는 알고 반도체 매매를 해야겠죠.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SK 하이닉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실적, 2분기 실적이 사실 얼마나 좋은지, 2분기입니다. 아직 3분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 전까지 실적이 어떤지 분기 보고서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자, SK 하이닉스 분기 보고서입니다. 2분기 보고서입니다. 2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대형주는 연결 재무제표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업체 펀더멘탈을 이렇게 보면 자산입니다. 자산이 104조. 그 다음에 부채가 37조. 그리고 자본 총계가 66조. 자, 먼저 보면 앞에 말했지만 자본 총계가 66조입니다. 66조. 뒤에 끝자리는 빼버리고요. 그리고 부채가 37조입니다. 부채보다 자본 총계가 훨씬 크죠. 부채가 37조고 자본 총계가 67조. 현금이 빵빵하다는 겁니다. 그 현금 빵빵한 이유는 여기 보면 이익잉여금이 무려 59조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돈이 많고 여력이 많으니까 지금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투자 리포트 보게 되면 투자 리포트 보기 전에 영업이익도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자산은 탄탄하다, 또 투자할 여력은 충분하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분기입니다. 2분기. 아직 3분기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영업이익은 10, 100만원, 1000만원, 억 4조 1000억이죠. 4조 1000억. 정말 잘 나왔고요.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시가총액보다는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60,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먼저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입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 한번 볼게요.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PER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6.52배 10배보다 훨씬 낮은 저평가고 시가총액은 66조로 돼 있죠. 시가총액 66조면 당기순이익이 1년에 6조 6천원 나오면 되는데 앞에 보듯이 영업이익이 훨씬 좋게 나왔죠. 요걸 가지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이걸 가지고 실적을 보게 되면 자, 다시 넘어가 보면 영업이익이 1년에 당기순이익이 6조 6천원 되는데 상반기만 벌써 순이익이 4조 8천억입니다. 훨씬 좋게 나오니까 앞에 PER이 6배로 낮은 저평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4조 1천억 합쳐서 벌써 7조고요. 그래서 업황이 안 좋지만 사실 2분기까지는 실적이 탄탄하고 그리고 3분기, 4분기 안 좋게 나오지만 충분히 버틸 여력이 앞에 자본 총계가 많으니까요. 이러니까 다른 글로벌 반도체 업체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공급을 줄이고 이러지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 발표도 했습니다. 투자 발표 리포트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리포트입니다. 요 리포트 보게 되면 이건 9월달입니다. 사실 9월달까지 보더라도 3분기에 안 좋은 걸 알고 있을 텐데 리포트 보게 되면 15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15조 투자를 해서 여기에 보면 M15 공장 M 계열로 나가더라고요. SK하이닉스는 M15 공장에 옆에 공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청주에 있죠. 이만큼 투자를 하고 이건 올해 2022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대규모 업황이 좋아질 걸 보고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IT는 물량 공세입니다. 이게 한번 떨어지게 되고 점유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살아남질 못합니다. 계속 먼저 투자를 해서 반도체 단가를 낮추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안 좋을 때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벌어둔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 공장, 삼성전자는 중국이나 미국의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중소형 반도체들은 당연히 뭐 수혜를 받겠죠. 그러면 반도체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디에 중소형 반도체 중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반도체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겠죠. 그거 한번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 반도체 공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공정을 보게 되면 보통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 웨이퍼.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예전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저거 들고 반도체 얘기 막 하고 할 때죠. 이게 보통 전공정인데 여기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큰 애들이 만드는 게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칩이죠, 칩. 이 칩은 후공정이 하는 겁니다. 후공정은 뭐 SFA 반도체라든가 패키징 업체, 하청을 많이 줍는다. 원래 중요한 건 이거고, 이걸 이제 안전하게 만드는 거, 이건 껍데기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건 하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패키징 업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전공정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확장할 때 이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먼저 크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애들은 사실은 얼마나 반도체가 팔리는지 잘 팔리는지 영향을 받지요. 근데 지금 보면 3분기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안 팔렸으니까 후공정 애들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물론 전공정 애들도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업체 중에 먼저 상승을 하는 것은 이 전공정 지금 투자를 하죠. 나중에 좋아질 걸 보고 투자를 하니까 이 장비 부품주들이 투자가 시작이 되면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정말 화랑기가 찾아와서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고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먼저 반도체 중소형주 중에 전공정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고 또 장비 부품 애들이 어떤지 소재 부품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먼저 전공정입니다. 전공정 중에 장비 부품입니다. 보면 뭐 원익 IPS, AP 시스템,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PSE, 테스, KC텍, 유니셈, 에로티베컴, FST, 로체 시스템 뭐 등 뒤에도 더 있지만 대표적인 전공정 애들이고 이런 애들은 앞에 말했지만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먼저 매수하고 올라가고 헤드앤숄더 만들고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업황이 안 좋으니까 중소형 애들은 뒤에 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이런 시점에서 먼저 지금도 삼성전자, SK 투자를 하지만 투자가 업황이 좋아질 때 투자가 본격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장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고점에 크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부터 막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소재 부품주들입니다. 이 소재는 반도체 만들 때마다 필요한 거니까요.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지 유리하죠. 대표적인 소재 부품들은 ENF 테크놀리지,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하나머트리얼, 캠트로스, DNF, 한솔 아이온 정도가 있고요. 그때 이런 애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앞에 위치가 오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전공정은 사실 반도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중소형 반도체 중에 후공정 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후공정은 조금 나누는 게 한 4가지로 보면 패키징 업체 앞에 패키징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칩을 만든다 했죠. 이것도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좀 후행을 하는 게 있고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 패키징 업체고요. 그 다음에 장비 부품주들은 이런 패키징 업체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애들은 고영, 이오테크닉스, 한양, 테크윈, 네오셈,
뭐 한미 반도체, 인터플렉스. 요거 뭐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 뭐 알 수 있으니까 딱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HTS에 가면 싹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12입니다. P12. 사실 P12가 가장 잘 나갔습니다. P12는 반도체 칩에도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에도 필요하고 또 뭐 TSMC라든가 다른 데도 다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잘 나갔지만 이제 스마트폰 또 판매량이 줄고 반도체 줄면서 주가가 많이 밀려 있고요.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킷, 해성 DSE. 그 다음에 소재 부품입니다. 이것도 말했지만 이 소재 부품은 또 후행입니다.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공정은 후행 영향을 받는다. 이쪽도 뭐 전공정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뒤따라서 앞에 움직일 때 뒤따라서 얘네들도 같이 투자를 해야지 보조가 맞지요. 그래서 시차는 조금 있지만 전공정 애들이 투자를 할 때 패키징 업체도 같이 투자를 하니까 영향을 받고, 물론 투자 금액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훨씬 크니까 전공정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후공정은 사실은 뭐 패키징 업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 뭐 소재 부품, 뭐 PCB는 뭐 지금은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대신 물론 시점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지. 앞에 말했지만 삼성전자 훅 떨어지고 올라가고 헤드앤숄더 만들고 하는 이런 시점쯤 되고요. 여기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매수입니다. 반도체. 여기에서 중소형주 매수니까 중소형주 매수 시점 나오면 알려드릴 거니까요. 유튜브. 그러려면 여러분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고 중소형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업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매수 시점이 오면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자, 그러려면 다시 한번 구독 빨간색 꼭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